개발이 된다고 하면 3개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까운 쪽. 뭐니 해도 일단 가까운 쪽, 개발지에서 가까운 쪽이 이제 공략 대상이 됩니다. 근데 대규모 개발은 항상 외곽지에 된다고 했잖아요. 외곽지에 되고 거기가 새롭게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거점 지역이 되고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현재 용도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 지역이거나 생산관리 지역, 이런 이제 비도시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1순위는 계획관리 지역, 또 싸게 살 수 있다면 생산관리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은 가까우면서 계획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 요때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거는 인접지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개발 호재가 실현될 때는 여기가 폭발적으로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요때는 개발 호재가 언제 실현되는지, 보상계획, 착공계획, 완공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때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를 봐야 돼요. 요때 농림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도 땅값이 같이 올라버려요. 기대심리가 붙으면서. 근데 문제는 농림지나 개발제한구역은 요 개발이 활성화되면 2차 개발계획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발지 인근의 농림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고수익 고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데를 제외시키고 가까우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면 생산관리지역, 이렇게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그래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순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어디가 개발된다 하면 지적 편집도를 눌러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업지역은 어딘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덩달아서 많이 오를 수 있는 핵심 입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디가 개발된다고 했을 때 현재 주거 환경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심지, 거기 먼저 들어올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땅을 보시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토지 투자도 오래 하고 강의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정말 LH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철도 개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막상 정보는 있는데, 여기가 개발된다라는 정보는 있는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어디에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를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이렇게 3가지거든요.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제가 투자 지역을 분석할 때 이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업지, 주거지, 자연녹지순. 세 번째는 한 차량으로 30분 전후,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도심지.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인구가 먼저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좀 더 표현을 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은 대세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일자리가 탄력을 받으려면 주거 기능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주거 기능도.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거계획과 배후 신도시 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이 같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교통계획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거, 교통, 일자리가 같이 들어와야 되고, 요 일자리는 유발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유발 인구가 적다면 큰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작은 일자리가 형성된다라는 것도 크게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도 도로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로, 철도가 같이 들어오는 게 좋고요. 도로, 철도 플러스 항만이나 항공, 공항까지 들어온다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오는지, 교통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만큼 더 들어오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입지로서는 어떻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인근에 이제 구도심이 있죠. 인근의 구도심이 어떻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보시면 현재 이제 과천 같은 경우가 가장 대장의 입지죠. 왜냐하면 강남과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디냐면 하남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과천 다음 하남이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남이 두 번째로 꼽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철도 교통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남에 지하철 노선이 연결될 예정이죠. 다음 이제 항상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좋은 곳이 대한민국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하면 어떤 분들은 강남, 어떤 분들은 명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입지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 입지가 있고 요 일자리가 들어오는 이제 공업 입지가 있고 주거지가 들어오는 주거 입지가 있고요. 상업이 들어오는 상업 입지가 있어요. 이 상업도 다시 나누면 소매 입지, 판매 사고 팔고 하는 소매 입지, 그다음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업무 입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주거 입지가 좋은 곳이고요. 그다음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상업 입지가 더 많이 올라요. 상업 입지가 있는 곳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가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비싼 곳은 강남, 땅값이 비싼 곳은 상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배후 주거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중에서 일자리와 주거지 중에서는 주거지가 나은데 요것보다 더 좋은 거는 상업지가 될 수 있는 곳, 혹은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곳. 여기가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곳. 그 다음에 이보다도 더 많이 오르는 게 앵커시설이 들어오는 곳. 예를 들어서 큰 관광단지라든지 큰 문화복합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쪽에 인근에 있는 땅은 크게 땅값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곳입니다.